4살 고준이가 면접실에 앉은 남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나랑 닮았어? 고아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는 4년 전 자신을 버린 재벌 도련님이었거든요. 남자도 아이의 얼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4년 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S그룹 본사 33층 대기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고아라는 손에 든 이력서를 꽉 쥐었어요.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목 아파. 4살 고준이가 아라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아라는 준이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거웠습니다. 조금만 참자, 준아. 가방 안에는 준이의 해열제가 들어있었어요. 지갑 속에는 5,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면접을 놓치면 다음은 없었어요. 편의점 야간과 재봉 부업으로 버틴 지 너무 오래였습니다. 원룸 월세가 석 달째 밀렸고 준이 병원비는 계속 쌓여만 갔어요. 대기실 입구에서 여직원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아라 씨. 네, 여기 있습니다. 여직원이 다가오며 준이를 봤어요. 저기 아이는요? 아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맡길 곳이 없었어요. 조용히 앉아 있을게요. 제발. 다른 지원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애를 데리고 면접을 오다니. 아라는 귀가 따가웠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여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발이요, 한 번만. 아라는 여직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는 180cm가 넘었고 넥타이는 완벽했습니다. 부사장님. 여직원이 허리를 굽혔어요. S그룹 부사장 박승준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라에게 멈췄습니다. 아라는 고개를 돌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박승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이가 아라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작게 기침했습니다. 엄마. 그 순간 박승준의 시선이 준이에게 옮겨갔어요.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까만 머리, 동그란 눈이었습니다. 박승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라는 떨리는 손으로 준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박승준은 여전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부사장님, 이쪽입니다. 비서실장이 승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박승준은 면접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어요. 아라는 준이의 손을 꼭 잡고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아라가 의자에 앉아 준이는 엄마 무릎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승준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아라 씨 맞으시죠? 인사 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학교도 중퇴하셨고요. 네, 죄송합니다. 중퇴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아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디자인 쪽 경험은 있나요?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했어요. 아라가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스케치북이었어요. 안에는 밤마다 준이가 잠든 뒤 그렸던 그림들이 빼곡했습니다. 임원 한 명이 파일을 넘겼어요. 나쁘지 않네요. 그때 준이가 콜록콜록 작게 기침했습니다. 아라가 재빨리 준이를 안으며 등을 두드렸어요. 괜찮아, 준아. 엄마, 목 따가워. 임원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승준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아라의 손이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어요. 재봉이를 하느라 손가락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박승준은 그 손을 기억했습니다. 4년 전 아라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고아라 씨, 육아와 병행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아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임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박승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시죠. 모두의 시선이 승준에게 쏠렸어요. 아이가 아픈 게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겠습니다. 박승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아라가 고개를 들어 박승준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4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대학교 축제의 봄 벚꽃이 흩날리던 캠퍼스가 떠올랐어요. 아라야, 나랑 평생 함께하자. 응, 평생. 하지만 그 약속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문자는 차단됐어요. 아라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라는 눈을 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아라가 준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고아라 씨. 박승준이 불렀습니다. 아라는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라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박승준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손이 테이블을 쥐었어요. 하얗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라의 어깨는 좁았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등은 곧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4년 전 봄이었습니다. S대학교 캠퍼스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4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학생들은 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작은 광장에서 고아라는 플리마켓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팔찌였어요.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예뻤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남자가 은색 목걸이를 들며 물었습니다. 5,000원이요. 아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맑고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남자는 그 미소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밤마다 만들어요. 왜요? 취미세요? 아니요, 등록금 벌려고요. 남자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던 아라의 머리카락, 햇빛에 반짝이던 눈동자, 작지만 단단하게 울리던 목소리까지요. 다 살게요. 네. 아라는 놀라 남자를 봤어요. 여기 있는 거 다요? 얼마예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제가. 남자는 웃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근데 혹시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아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고아라예요. 디자인학과 3학년이에요. 전 박승준이에요. 경영학과 4학년이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리며 떨어졌어요. 예쁘다. 아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이 됐어요. 아라야, 내가 너 좋아해. 나도 좋아해, 오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여름이 왔고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아라야, 나랑 평생 함께하자. 졸업하면 결혼하자. 정말? 응, 정말이야. 너 아니면 안 돼. 아라는 울며 웃었습니다. 응, 평생. 하지만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승주는 갑자기 집에 불려갔어요. 어머니, 왜 부르셨어요? 승준의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뭔데요? 내가 만나는 여자 신상조사 결과야. 승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짓을? 넌 모르는구나. 그 여자 집안이 어떤지. 빚더미에 앉아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라는 그런 애 아니에요. 넌 순진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그 여자와 연락 끊어. 안 그러면 그 여자 인생 내가 망쳐버릴 거야. 승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택해. 그 여자 인생이냐? 너의 미래냐? 그날 밤 승준의 휴대폰은 압수됐어요. 비서실에서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아라에게 온 전화와 문자는 모두 막혔어요. 승준은 저택에 갇혔습니다.
아라야, 미안해, 미안해. 같은 시각 아라는 자취방에서 승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오빠? 아라는 휴대폰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오빠. 아라는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승준이 아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어요. 누구세요? 난 박승준 어머니야. 아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취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좁고 낡은 원룸,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문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살았구나, 가련하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승준 오빠는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은 너 같은 게 만날 수 없어. 앞으로도. 무슨 소리예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순 없어. 신분도 집안도 안 맞아. 아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승준 오빠를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 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현실을 봐. 넌 빚쟁이 집딸이야. 너희 아버지 빚만 3억이 넘던데. 아라는 숨이 막혔어요. 그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넌 그 빚 때문에 내 아들한테 접근한 거야. 아니에요. 증거 있어? 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 빚 독촉장이야.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 이거 내가 갚을 수 있어. 아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못 갚지. 그래서 재벌 도련님 꼬신 거잖아. 아니에요. 전 정말. 닥쳐.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희 아버지 빚 당장 회수하게 만들 거야. 그럼 너희 집은 파산이야. 아라는 무릎이 꺾였어요. 제발이요. 승준 오빠에게 한 번만 연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돼. 어머니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동네 떠나.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아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오빠 미안해, 미안해. 이틀 후 아라는 병원에 갔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몸이 무거웠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6주차예요. 의사의 말에 아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임신이요? 네, 건강한 아기예요. 아라는 진료실을 나와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 승준 오빠의 아기. 말해야 해. 승준 오빠한테 말해야 해. 하지만 승준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승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경비원이 아라를 막았습니다. 손님, 여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발요, 승준 오빠한테 한마디만.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아라는 문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승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라는 결정했어요. 혼자 나을 거야. 이 아이를 내가 지킬 거야. 아라는 짐을 쌌습니다. 학교도 그만뒀어요.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원룸을 얻었어요. 반지하였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밤에는 재봉 부업을 했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아라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4개월 후 승주는 겨우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라야. 승주는 아라의 자취방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라야, 어디 간 거야? 승주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아라는 준이를 안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승준 오빠를 봤어. 4년 만에. 준이가 작게 기침했습니다. 엄마. 응. 준아 괜찮아? 물 목말라. 복도 끝 라운지에 정수기가 있었어요. 아라가 물을 따르는 사이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라씨. 박승준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이가 아파서요. 알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됐어요. 아라씨, 제발. 아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준이가 승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발로 뒤뚱뒤뚱 걸어와 승준의 넥타이를 잡았어요. 아저씨, 손 따뜻해. 승준은 무릎을 꿇고 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까만 눈동자, 작은 입술, 동그란 얼굴이었어요. 준이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승준은 그것을 봤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찍힌 작고 까만 점이었습니다. 승준은 자신의 귀 뒤를 만졌어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유전되는 점이었어요. 준아, 이리 와. 아라가 재빨리 준이를 안았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준이요, 고준이요. 몇 살이에요? 4살이요. 생일은요? 아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월 15일이요. 승준은 빠르게 계산했어요. 4년 전 8월, 그때부터 9개월이면 5월. 조산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준이가 갑자기 몸을 떨며 기침하기 시작했어요. 콜록콜록. 준아. 준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숨 안 쉬어져. 도와주세요. 아라가 소리쳤습니다. 승준이 재빨리 준이를 안았어요. 비서실장, 차 대기. 지금 당장. 건물 앞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승준은 준이를 안은 채 뒷좌석에 탔어요. 아라도 옆에 탔습니다. S그룹 병원, 최대한 빨리. 차는 빠르게 출발했어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준이는 승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 안 무서워, 내가 있잖아. 10분 후 S그룹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준이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해주세요. 아라는 유리창 너머로 준이를 바라봤어요. 준아. 아라는 무릎이 꺾였어요. 승준이 아라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아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이는 괜찮아요? 급성 기관지염이에요.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 혈액형이 RH-B형이죠? 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 있으신가요? 저는 O형이에요. 승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RH-B형입니다. 의사가 승준을 봤어요. 아, 아버지시군요. 혹시 어렸을 때 호흡기 질환 자주 앓으셨나요? 네,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드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무거운 침묵을 남겼어요. 승준은 유리창 너머로 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어요. 내 아들일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 네. 저 아이, 진짜 제 아들 같아요. RH- 혈액형도 같고 천식까지. 저도 어렸을 때 천식으로 고생했거든요. 아버지도 그랬고요. 유전이에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요? DNA 검사요. 승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 전에 아라 씨한테 물어봐야죠. 승준은 아라를 바라봤습니다. 아라는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아라 씨. 아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물어볼 게 있어요. 준이, 제 아들인가요? 아라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당신과 상관없어요. 상관없을 리 없잖아요. 승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4년 전 우리 헤어진 뒤 아이를 낳았죠?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당신이 사라졌으니까요. 아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먼저 떠났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내고. 저 혼자 남겨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떠났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잖아요. 전 연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뭐요? 아라가 일어섰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왔어요. 제 자취방으로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승준은 얼어붙었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라가 소리쳤습니다. 전 당신 어머니한테 협박받았어요. 당신은 재벌 도련님이니까 몰랐겠죠.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지를요. 당신 어머니가 다녀가시고 얼마 후에 임신한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전 도망쳤어요. 학교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혼자 준이를 낳았어요. 아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이가 태어났을 때 병실엔 저밖에 없었어요. 준이 첫 돌도 100일도 다 혼자 했어요. 준이가 아파서 밤새 응급실에 갈 때도 혼자였어요. 승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당신은 준이 아빠가 아니에요.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아라가 돌아섰습니다. 승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승주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35층 부사장실의 불은 새벽까지 켜져 있었어요. 승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4년 전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네, 부사장님. 4년 전 자료 찾아줄 수 있어요? 무슨 자료요? 어머니가 아라 씨를 만났던 기록, 비서실에서 움직였던 기록, 그리고 제 전화와 문자를 차단했던 기록. 전부 다요.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회장님과의 정면 충돌을 의미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1시간 후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찾았습니다. 비서실 백업 서버에 다 남아 있었어요. 승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은 고아라 신상 조회 결과였어요. 주소, 학교, 가족관계, 아버지의 빚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8월 23일 회장님께서 고아라 씨 자취방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승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요. 고아라 씨와 대화 후 비서실에 지시하셨습니다. 박승준 부사장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라고요. 승준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차단된 통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라야, 전화 좀 받아. 아라야, 미안해. 아라야, 어디 있어? 247통의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문자 기록도 있었어요. 아라야, 나 좀 만나줘. 아라야, 오해야. 323건의 문자였습니다. 승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연락했었구나. 하지만 아라는 단 한 통도 받지 못했어요. 부사장님, 더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죠? 고아라 씨의 병원 기록입니다. 승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8월 25일, 임신 6주 확진. 승준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라 씨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네, 비서실에서 확인해서 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승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저한테? 네, 오히려 고아라 씨가 사라지도록 방치하셨습니다. 승주는 책상을 쳤어요. 젠장.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부사장님, 이 자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주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4년 전 그날부터 3달 동안의 모든 기록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아라가 임신한 것도, 내가 아라를 찾고 있는 것도. 그런데 숨겼어. 일부러. 승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어두웠어요. 아라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승주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35층 끝에 위치한 회장실 문을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오미정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승준아, 무슨 일이야? 물어볼 게 있어요. 승주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4년 전 고아라라는 여자 기억하세요? 오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억하지. 왜 그랬어요? 뭘?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아라 씨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오미정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알았구나. 네,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는지도요. 승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비서실을 동원해서 조사하셨죠.
그래, 내가 했어. 오미정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너를 지키려고. 지킨다고요? 승준이 소리쳤습니다. 제 아이를 빼앗은 게 지킨 거예요? 승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니는 알면서도 숨기셨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데. 오미정이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 신분도 집안도 안 맞는 여자야. 그게 중요해요? 신분이, 집안이? 당연하지. 넌 S그룹 후계자야. 아무나 만날 수 없어. 아라씨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승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아라씨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라씨 뱃속엔 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숨기셨어요. 그래, 숨겼어.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 오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가 없는 게 너한테 더 나았어. 넌 지금 부사장 자리까지 왔잖아. 어머니. 승준아, 현실을 봐. 사랑 따위로는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너에게 필요한 건 능력 있는 배우자야. 승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틀렸어요. 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전 그걸 4년 동안 느꼈어요. 승준은 오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전준이를 인정할 거예요. 제 아들로. 안 돼. 막을 수 없어요. 승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자료들 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회사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기록, 제 개인 통신을 무단으로 차단한 기록 모두요. 넌 지금 날 협박하는 거니? 아니요, 경고해요. 승준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라 씨와 준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전 이걸 공개할 겁니다. 승준아, 넌 정말. 오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정말 날 버리는 거니? 엄마를. 어머니가 먼저 버렸잖아요. 제 행복을, 제 가족을요. 승준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미정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승준아,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한 거였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이는 완전히 회복됐고 아라는 S그룹 디자인실에 정식 채용됐어요. 승준이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겁니다. 아라는 30층 디자인실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어. 준이를 위해서. 고아라시죠? 저는 디자인팀 최 팀장입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최 팀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라는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여자가 그 여자래. 부사장님이랑 관계가 있다던데. 아이도 있대. 미혼모래. 속삭임이 들렸어요. 아라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견뎌야 해. 준이를 위해서라도. 점심시간에 아라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최 팀장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어요? 네.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 심심하잖아요. 최 팀장이 밝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요. 다 지나가요. 최 팀장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진짜 부사장님이랑 사귀는 거예요? 네. 와, 대단한데요. 부사장님, 우리 회사에서 제일 차가운 사람으로 유명한데. 차갑다고요? 네. 감정 표현 안 하고 항상 냉정하고. 근데 요즘 좀 달라졌대요. 웃기도 하고. 최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라 씨 때문인가 봐요. 아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후 3시쯤 승준이 디자인실에 들어왔어요. 부사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승준은 아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라 씨, 잠깐 나올 수 있어요? 네. 아라는 승준을 따라 복도로 나왔어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출근 첫날인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승주는 아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아라가 승준을 바라봤어요. 승준 씨, 전 생각해봤어요. 응. 우리 다시 시작해요. 승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요? 네. 무섭지만 해보고 싶어요. 준이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아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전 4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요. 승주는 아라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준이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준이는 안 돼요. 약속할게요. 절대 상처 안 줄게요. 승준이 아라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놀라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승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라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승준은 아라와 준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S그룹 본사 근처 고급 아파트였어요. 와. 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응. 준이가 좋으면 여기서 살 거야. 좋아요. 준이가 뛰어다니며 웃었어요. 아라는 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보였어요. 예쁘죠? 승준이 아라의 옆에 섰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아라 씨, 여기서 같이 살아요. 우리 셋이서. 아라는 승준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준이한테도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라 씨가 필요해요. 승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살아요. 준이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여기 내 방이에요? 응. 준이 방이야. 준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와, 침대 커. 승준과 아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네,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날 밤 준이는 새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승준과 아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라 씨. 네. 제가 어머니를 만났어요. 아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4년 전 일을요. 어머니가 인정하셨어요. 아라 씨를 만났던 것도, 저한테 숨긴 것도. 아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라 씨가 임신한 걸 알면서도 방치하셨다는 것도요. 승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준이를 제 아들로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아라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라는 승준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요? 네. 아라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승준이 아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이한테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라 씨한테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승준 씨. 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승준이 아라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S그룹 본사 34층 대회의실에서 임원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1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어요. 맨 끝에는 오미정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박승준 부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첫째, 박승준 부사장의 개인 발표건. 둘째, 회장의 경영행위에 대한 검토건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부사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승준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승준은 심호흡을 했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4살, 이름은 고준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뭐라고? 부사장님이 아들이? 어머니는 고아라 씨입니다. 저와 4년 전 연인 관계였고 현재 우리 회사 디자인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안으로 준이를 제 호적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아라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부사장님, 한 임원이 일어섰습니다. 이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미혼모와 숨겨진 자식이라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승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입니다. 승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미정 회장께서 4년 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자료들을 보시죠. 비서실장이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임원들은 자료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건 회장님께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사설 탐정, 고용, 비서 동원 모두 법인 카드로 결제하셨죠. 승준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총액 2천만 원입니다. 이건 횡령에 해당합니다. 승준아. 오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넌 지금 내 엄마를 고발하는 거니? 아니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승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통신을 무단으로 차단하셨습니다.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부사장님, 이건 형사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승준이 오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대신 회장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무슨 책임? 회장직에서 물러나시는 겁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한 임원이 반발했어요. 과하지 않습니다.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회장님의 행위는 상법상 임원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배임이고요. 그리고 승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고아라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셨습니다. 제 아이를 알면서도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죠. 임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S그룹 윤리강령 제3조 임직원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회장님은 이를 위반하셨습니다. 오미정은 입술을 떨었어요. 승준아, 넌.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를 위한 결정입니다. 승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오미정 회장 해임건에 찬성하시는 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결국 12명, 과반수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오미정 회장께서는 즉시 회장직에서 해임됩니다. 오미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승준아. 어머니. 회사는 가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해요. 승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사장직을 유지하며 당분간 회장 직무대행을 맡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승준을 봤어요. 승준아, 넌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승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승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승준은 아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라 씨. 네, 승준 씨. 오늘 임원회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회장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아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전준이를 제 아들로 공식 인정했어요. 임원들 앞에서요. 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승준 씨.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아라 씨, 준이, 그리고 저.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봐요. 우리 셋이서 밥 먹어요. 네, 좋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승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라야, 준아, 이제 우리 행복하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승준은 S그룹 회장 직무대행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어요.
37살 역대 최연소 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주는 여전히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준이와 놀아줬어요. 아빠, 오늘도 왔어요? 응, 준이 보고 싶어서 왔지. 준이는 이제 승준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한 달 전 승준과 아라가 함께 준이에게 말했어요. 준아, 아저씨가 사실은 준이 아빠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준이가 승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애들처럼 아빠 있는 거예요? 응, 이제 아빠 있어. 준이는 승준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좋아요, 아빠. 승준은 준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준아. 아라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부터 준이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구청에서 호적정정 허가가 났습니다. 고준이는 이제 박준이가 됐어요. 승준은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라씨, 봐요. 뭔데요? 준이 호적이에요. 이제 박준, 제 아들이에요. 아라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란에 박승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됐네요. 네, 이제 법적으로도 제 아들이에요. 승준이 아라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라씨. 네. 다음 주에 결혼해요. 아라는 승준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준이한테도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결혼해요. 승준은 아라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고마워요, 아라씨. 일주일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S그룹 본관 2층 채플이었어요.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디자인팀 동료들, 비서실장, 몇몇 임원들이었어요. 아라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였어요. 준이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반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예뻐요. 고마워, 준아.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라는 준이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버진로드를 걸으며 아라는 승준을 바라봤어요. 승준은 제단 앞에 서서 아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승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라야. 승준 씨.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준이가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박승준 씨, 고아라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고아라 씨, 박승준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승준은 아라를 끌어안고 키스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이도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엄마 아빠 축하해요. 피로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이는 새 침대에서 잠들었어요. 승준과 아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승준이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아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꿈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승준이 아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아라, 준이, 그리고 저. 아라는 승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승준 씨,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전 한 번도 떠난 적 없어요. 다만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찾았어요. 아라 씨를, 준이를, 그리고 제 길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어요. 달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평화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준이가 뛰어와 두 사람을 깨웠습니다. 엄마, 아빠 일어나요. 학교 가야 해요. 승준과 아라는 눈을 떴어요. 준이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알았어, 준아. 지금 준비할게. 승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이 유치원 데려다 줄게요. 정말요? 네. 아빠가 데려다 줄게. 준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아빠가 데려다 준대. 아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승준 씨. 당연한 거예요. 전 이제 준이 아빠니까요. 30분 후 승준은 준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손 따뜻해. 응, 아빠 손이 따뜻하지. 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주는 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유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아, 잘 놀고 와. 응, 아빠. 준이가 유치원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승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승주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S그룹 회장 대행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승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라야, 준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3년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어요. 서울 한강공원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7살이 된 준이가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그래, 지금 간다. 승준이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준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더 이상 자주 아프지 않았습니다. 준아, 천천히 뛰어. 넘어지겠어. 아라가 뒤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라는 S그룹 디자인실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승주는 2년 전 S그룹 회장이 됐어요. 38살 역대 최연소 회장이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 연 날리는 사람이야. 그래, 우리도 연 날릴까? 좋아요. 승주는 준이의 손을 잡고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아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라야, 여기 있었구나. 최 팀장이었어요. 아라의 절친이 된 친구였습니다. 언니, 준이 잘 크네. 벌써 이렇게 컸어. 응. 시간 정말 빠르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아라야,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아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될 줄은. 그러게. 넌 정말 잘 버텼어. 최 팀장이 아라의 손을 잡았어요. 너 혼자 준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포기하지 않았잖아. 응. 포기할 수 없었어. 준이 때문에. 아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 시간이 널 더 강하게 만들었어. 두 사람은 준이와 승준을 바라봤어요. 준이는 연을 날리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승준은 준이를 안고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연이 높이 날아가. 그래, 우리 준이 정말 잘하네. 아라는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준아, 재밌어? 네. 엄마도 같이 해요. 그래, 엄마도 할게. 아라가 준이 옆에 섰습니다. 승준은 아라의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나도요. 준이가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준아.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세 사람 주위를 맴돌았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오미정이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그녀는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준이가 오미정을 보고 달려갔어요. 준이야. 오미정은 무릎을 꿇고 준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준이가 많이 컸네. 승준과 아라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승준아, 아라야. 오미정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상? 무슨 상? 그림 대회요. 1등 했어요. 그래, 정말 잘했구나. 오미정이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승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 승준아. 오미정이 승준을 봤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승준은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너희 둘을 갈라놓은 것도 준이를 숨긴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오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너를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너의 행복을 빼앗았구나. 아라가 오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라야, 우리 다시 시작해요. 가족으로. 오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이가 오미정을 안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요. 우리 같이 놀아요. 그래, 같이 놀자. 네 사람은 그렇게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준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뛰어다녔어요. 오미정은 준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승준과 아라는 그 모습을 보며 서로를 안았어요. 정말 끝났네요. 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네 사람은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이는 승준과 오미정 사이에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라는 그 뒷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라야, 뭘 생각해? 승준이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다는 생각. 맞아요. 정말 힘들었죠. 승준이 아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함께니까.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네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준이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응, 지금 간다. 네 사람은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네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